관심도 자체가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는 해도 내가 큰 변화를 못 느낀다? 지방선거는 잘 몰랐던 사람이 나오고 뭐랄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찍는? 이거를 선거를 해서 하는 것보다 여기에 휴가 껴서 쉬고 싶을 거라는 생각. 그만큼 빡빡하게 일을 하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13년생 중학교 1학년 김지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 살고 있는 2000년생 차예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95년생 30대 양태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살고 있는 40대 워킹맘 김은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73년생 일산에 살고 있는 김민채라고 합니다. 선거 관련 보통 19세라. 맞잖아요. 그죠? 검사회전 제가 황정민 배우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강동원 배우님이 붐바스틱 쳤던 그 검사에 그게 검사회전이죠. 네, 맞죠. 사실 영화 내용은 크게 생각이 안 나고 강동원 배우님의 얼굴과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영화 두 개가 엄청 장면이랑 대사까지 기억나는데 첫 번째 내부자들. 대중들은 다 개돼지입니다. 이게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대중을 선동하는 그거랑 더킹 제가 그거 딱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대사 역사적으로 흘러가 그 부분 그 대사는 알아요. 역사적으로 흘러가. 저도 선거 영화 하니까 딱 생각하니까 더킹을 딱 생각했거든요. 다음 대선 주자를 찜하고 이거를 위해서 소문을 덮잖아요. 지금도 흔히 연예 이슈가 터졌다 그러면 아 뭐 또 터지려나 보다 막 이렇게 댓글 막 대중들 달리잖아요. 흔히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정말 이게 사실인가 막 이렇게 이런 막 의심이 들 정도로 되게 놀랬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나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특히 대선이면. 젊으신 분들이 되게 혈기 넘치고 그 의지는 굉장히 저도 지지를 하는데 정책이라는 게 의지와 그 욕구만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무 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경험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리지만 그 나이에서 오는 노하우는 저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이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과 범죄율 이런 걸 보고 뽑는 것 같거든요. 정당도 굉장히 좀 미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정당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많이 보게 되는 게 아닌가? 일단 선거 주기가 다르죠. 5년, 4년. 임기가 다르니까. 연임의 조건도 다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연임이 안 되죠, 대선은. 대통령 선거는 나라의 대표를 뽑는 거고 지방선거는 지방의 임원을 뽑는 거니까 거기에서 좀 다르다고 해요. 무게감. 네, 무게. 대선 같은 경우는 TV만 봐도 편성 자체가 그럼요. 바뀌니까 나라 전체가 이제 하는 뭔가 투표잖아요. 근데 지방선거는 이제 내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면 대선은 이제 우리나라니까 약간 그 규모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지방선거는 잘 몰랐던 사람이 나오고 뭐랄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찍는? 한 당에서 여러 명이 출마가 가능한 것 같아요. 나 이런 식으로 한 지방선거 안에서 같은 당에서 여러 명의 출마가 가능하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지방선거 투표소는 아무데나 가도 될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아, 네. 아,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그 사전선거까지 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는 주관식 문제인데 올해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연도는 몇 년도일까요? 예지 생일 지난 2008년생? 맞습니다. 2008년생. 이것도 주관식 문제인데요. 사전 투표일은 언제일까요? 지금 6월 3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본투표인데. 예지 네. 5월 23일? 땡. 운선. 네. 5월 29, 5월 30? 네, 맞습니다. 3일 전. 어려운데? 네, 5월 29일부터 5월 30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한 명이 행사하는 투표 용지는 총 몇 장일까요? 예? 태성. 네. 3장. 땡. 뭐?
지원 네. 2장? 땡. 뭐? 5장? 땡. 민채 7장? 네, 맞아요. 7장. 광역 기초단체장, 광역 기초의원, 비례의원 2종, 그래서 교육감 해가지고 7장. 빨리 누가 나오는지 모른다니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투표 시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나요? 태상 네, 태상. 가능. 네, 가능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투표 시 사용 가능한 신분증을 최대한 많이 얘기해 주세요. 태상. 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패스, 그다음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여권. 더 있거든요. 더 얘기하실 분. 이 정도 다 나온 것 같아요. 왠지 좀 지현 학생한테 유리할 수도 있어. 깜짝이야, 뭐야? 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그다음에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면허증, 여권, 학생증. 그다음에 청소년증. 네, 정답입니다. 와, 학생증 상상도 못했다 진짜. 근데 학생은 투표를 못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18살 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 만 8. 고등학생 3학년. 네. 아, 어렵다. 지방선거가 사실 22년도 투표율이 50%였대요. 그래서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무게감의 차이 아닐까요? 대선은 그래도 뭔가 조금 더 바이럴이 되고 전 국민이 알게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지방선거는 관심도 자체가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는 해도 내가 큰 변화를 못 느낀다? 대통령 정책, 공약 이런 거는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게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정책으로 이어지고 실감이 되니까 그래서 지방선거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국민의 의무같이 느껴져요. 안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있고 잘못 뽑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방선거는 사실은 그분들이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체감할 수가 없어서 내가 안 해도 누군간 하겠지. 가족들이랑 놀러 나갈까? 그런 생각을 해도 죄책감이 별로 없어요. 네,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특히 20, 30대 비율이 엄청 적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휴일이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이거를 선거를 해서 하는 것보다 여기에 휴가 껴서 쉬고 싶을 거라는 생각. 그만큼 빡빡하게 일을 하니까 그런 보상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안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ESG 공약이 꼭 필요하고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대통령의 다른 주요 공약들에 비해서 눈에 많이 안 띄는 경향도 있잖아요. ESG 공약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 단어로서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거를 할지 솔직히 되게 어려워요. 옛날에는 뭐 정책, 전략 이런 것만 했지 지금 환경 이런 건 생각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정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이번에 저도 공부를 하면서 조금 이제 알게 됐거든요. 지방선거가 잘 돼야 된다고 이번에 생각하게 느낀 게 탄탄하게 밑이 다져져야 위로 갈수록 탄탄해지는 거지 밑에가 허물어져 있는데 위만 탄탄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일단 아직은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 공정함에 대한 문제, 노인 복지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나이가 들어가는 노령 사회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거를 보고 있고 사실 ESG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갓 사회에 나와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저한테는 내일이 중요하지 1년 후를 생각하기에는 하루가 너무 부족해요. 근데 ESG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는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보겠다.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다. 좀 반성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20대 청년이다 보니까 나한테 변화를 끼치는 정책을 좀 더 유심히 보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제 주변 친구들의 절반 이상이 일 때문에 본가를 떠나서 독립을 해서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집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서울로 와서 일을 해도 남는 게 없어요. 집세 다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하다 보면.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주거 안정 물론 지금도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조금 더 광범위하게 좀 그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넓혀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결혼.
조금 더 안정적이게 결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아기를 키우면서도 조금 안정적이게 조금 돈 걱정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덜 수 있거나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조금 디벨롭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교육 복지 정책에 이제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자녀라고 해도 혜택이 받는 게 의외로 아주 크지는 않아요. 학교에서 받는 교육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교육도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 3명이면 이제 학원비 같은 것도 진짜 만만치 않고 하는데 내 아이의 발전을 위해서 받는 교육이긴 하지만 사교육비가 어쨌든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학교에서 그냥 공통적으로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급식 같은 것도 방학 때도 급식 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워킹맘들 밖에 나가면 아이들 집에 있으면은 그럼 아이들은 밥을 어떻게 해결할 거고 이게 너무 실질적인 이런 게 너무 실질적으로 저는 그게 너무 피부로 와닿아요. 엄마들 나가서 일해라 경력단절 하지 말고 일하라 하면서 방학 때 그런 것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정책이라고 말하긴 그런데 공정함에 많은 그 공을 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나 노력하면 기회가 주어진다. 그 말이 모두를 열심히 뛰게 할 수 있잖아요. 공정한 사회라고 표현하면 너무 크고 공정한 기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정치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기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한민국에 큰 이슈가 있었어요. 촛불 집회도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운동들이 있고 이로 인해서 영향을 주는 게 있구나를 몸소 깨닫게 되면서 조금 더 친구들이 조금 더 관심이 가지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대통령 될 거야 뭐 이런 장난 많이 치잖아요. 만약에 탁 하고 바꿀 수 있다면 뭘 하나 바꿔보고 싶어요? 뭐 막 부패 정권을 뻑뻑 이런 것처럼. 재밌는데? 나라 전체적으로 하는 거라면 저는 우리나라를 세계 1위로 만들고 싶거든요. 미국이랑 위치를 바꾸는 거. 아니 나는 유전이 하나 갖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유전 하나 좀 딱 어디서 솟았으면 좋겠어요. 좋다. 진짜 그거 하나 정말 소중합니다. 정치가 확실히 어려운 것도 많은데 그만큼 이제 흥미롭고 재미있었던 것 같고 모르던 정치 용어에 대해서도 배우고 다양한 연령들과 토론할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저도 사실 정치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좀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라를 생각하는 좀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상황 속에서 제 시각 속에서 되게 편협한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생각의 파이를 넓힐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생각보다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고 있으니까 저희 나라 잘 할 수 있게 정치인들 분께서 이거 보시고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와중에 꽤 많은 거에 대해서 긍정적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 좀 배우기도 하고 아래로 갈수록 밝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